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진행할 프로젝트는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이고, 네, 이거는 아는 지인이 의뢰를 해서 그 목학기 렌탈 사업을 하시는 지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의뢰를 받고 이제 복학기 렌탈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바로 복합기 렌탈, 이고 도메인 주소는 바로하고 MFP가 복합기라는 의미고요. 렌탈 붙여서 뭐 이렇게 해서 co.kr 이 주소로 해서 만들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업 방법은 일단 AI를 이용해서 해야겠죠. AI를 이용해서 한다 했을 때 이제 1차적으로 첫 번째 작업이 챗 GPT구나. 챗 GPT에게 그 홈페이지 제작 문서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GPT한테, 뭐, 이름은 이거고, 도메인 주소는 이건데, 뭐, 타겟이 이제 대한민국이죠. 한국에 타겟으로 해서 적당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제작 문서를 만들어 달라 해서 2번 제작 문서를 만들면 이거를 기반으로 바이브 코딩을 합니다. 바이브 코딩을 누구한테 하냐면 클로드 코드라는 게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으로는 거의 최고의 AI 코딩 실력을 자랑하는 이 클로드 코드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서 1차 완성을 하고 3번 이제 완성 바이브 코딩으로 완성된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해서 4번 이제 배포까지 하는 뭐 그런 작업을 순서대로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챗 GPT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제가 문서는 일단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챗 GPT가 만들어준 홈페이지 제작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 포맷이 MD 그러니까 마크다운 문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으로 만들면 AI가 잘 알아먹습니다. 네, 마크다운 문법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 상하이 뎁스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1번 어떤 A라는 주제라는 거를 쓰면 그 다음에 밑에 글을 쓰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 주제에 대한 소주제를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주제는 1번 주제 하위에 이제 종속된 주제니까 이런 형태로 글을 작성해야지 AI도 잘 알아먹고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 이 마크다운 문법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을 이거 그냥 익히시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한번 익혀두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샵이 붙는 게 이게 대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중제목, 요게 소제목,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제목 하위에 이제 서브 내용들, 중제목도 똑같이 뭐, 이렇게 하면 서브 내용들, 뭐 이런 식의 이제 되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좀 있는데,
대략 저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제목인데 어쨌든 큰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트 기본 정보에 대해서 하고 그 하위에 이런 사이트 기본 정보에 대한 이 사이트 기본 정보 섹터에 대한 내용이 이 하위 항목으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트명 북극기 바로 렌탈, 도메인 주소 이거 바로 mfp rental.co.kr 목표 북극기 렌탈 리스 문의를 최대한 많이 받는다. 전화, 카톡, 빠른 문의 폼으로 즉시 상담을 할 수 있다. 하고 주 타겟층 대한민국 내 소규모 중규모 사무실,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매장, 스타트업 등 복잡기 잘 모르는데 믿고 맡길 파트너를 찾는 사장님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썼죠. 이것도 다 제가 쓴 게 아니라 AI가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큰 카테고리 기본 정보고 두 번째 전체 메뉴 구조 그러니까 사이트의 메뉴들을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홈 메뉴, 메인 페이지, 그 다음에 상품 소개 메뉴, 그 다음에 렌탈 안내 메뉴, 회사 소개 메뉴, 고객 문의 메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이게 PC에서도 볼 수 있고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PC는 이렇게 넓은 형태잖아요. 비율이 가로가 길고 세로가 작잖아요. 모바일은 반대죠. 세로가 길고 가로가 작은 이런 형태니까 이런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의 이 프로젝트에서 이 두 개가 다 UI가 안 깨지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하거든요. 반응형 웹. 그래서 이 반응형 웹으로 제작을 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 기준,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는 해서 각각 이렇게 PC와 모바일에서 나눠서 분리 작업을 하는 항목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상품 소개, 아까 렌탈 안내, 네, 이렇게 했고, 모바일에서는 뭐, 여기 카톡, 전화, 플로팅 버튼,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 구성,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내용을 읽어보고 모르는 거는 그냥 뭐,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레이아웃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 그냥 화면이 이렇게 있죠? 그럼 화면에 대한 구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의 화면이 있다 하면은 이거를 이제 레이아웃 구성 그러니까 뭐 왼쪽에 이런 게 타이틀이 있고 중간 여기에 상단에 뭐가 있고 하단에 뭔가 이 프레임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측 그 다음에 뭐 메인 헤드라인 이런 거죠. 좌측이니까 좌측 영역 요거 메인 헤드라인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문구는 이제 그런 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그냥 사이트에 해당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뭐 쭉쭉쭉 가서 뭐 네, 이렇게 북깎기 뭐 월 렌탈료 얼마 뭐 이런 거 써져 있는 거고 여기도 이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처럼 모바일에서는 뭐 상단에 뭐가 있고 이게 뭐가 있고 이런 거 이 레이아웃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잘 써져 있고 그 다음에 UI UX 디테일 가이드 이거는 이제 메뉴 이런 게 아니라 UI UX는 이제 화면에서
쓰는 뭐 인풋 박스 아니면 버튼 이런 게 다 UI, U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것,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UI, UX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력하는 이런 컴포넌트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메인 컬러는 뭐 블루 계열 제한, 보조 컬러는 배경화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대한 그림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는 거죠. 폰트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버튼에 대한 스타일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UI, UX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크다운 문법을 따라가죠. 샵 두 개, 그 하위에 소제목으로 있으니까 얘가 큰 섹터고 그 하위에 있는 섹터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AI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해용 웹 아까 설명한 게 나오죠. 그래서 요구사항 제가 얘기한 게 모바일로 일단 최적화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요새 보면은. 그래서 사이트 보면은 모바일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라리 이제 이 홈페이지를 모바일에 최적화되고 PC도 지원되게 이렇게 해달라. 모바일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EO라는 건 뭐냐면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 사이트들이 막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 노출되는데 밑으로 노출될수록 저희 사이트를 안 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위로 노출될수록 저희 사이트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노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걸 SEO라고 합니다. 그래서 SEO 성능을 최적화, 최고에 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썼고, 이제 음, 요거를 이제 폴더를 생성을 해서 클로드 코드를, 그래서 요거 이제 홈페이지 제작 문서까지 작성을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작 문서를 바이브 코딩 시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폴더 이름은 이거 바로 MFP 렌탈이라는 폴더로 만들게요. 웹이라고 붙여야겠다. 웹 언더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기 폴더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 커맨드를 터미널 명령어 cmd, 윈도우에서는 cmd죠? 쳐서 여기 명령어로 이제 이 폴더로 여기 커맨드 창을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클릭을 띡 하면 이렇게 지금 복사할 수 있는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복사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커맨드 창에서 누르면 이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복사된 게 붙여 넣어집니다. 그리고 홈으로 가서 홈 버튼 누르면 맨 앞으로 커서가 이동되거든요. 여기서 CD 하고 한 칸 띄면은 이쪽 경로로 이동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경로가 바뀌었죠, 이걸로. 그럼 요 경로에서 이제 클로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로드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인증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클로드라고 엔터를 딱 치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트러스트 폴더 네, 예스 하면은 이제 첫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작업을 할 게 이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도 여기에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이 요구사항을 다 해서 코딩 시작해 이렇게 하면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능이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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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로 하다가 중간에 끊긴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알 수 없다. 어, 네. 하다가 뭐 인터넷이 끊기거나 하면은 중간에 끊기죠. 근데 뭐 얘가 뭐 아마 거의 최고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에도 얘가 아마 이어서 해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근데 이제 뭐 엄청난 많은 양을 할 때는 그게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보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음, 토큰이 만료돼. 그러니까 이게 뭐 요금제를 굉장히 비싼 거 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몇십만 원 하는데 저는 요금제 뭐 3만 원짜리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만 쓰면은 끊깁니다. 막. 그럼 일주일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끊기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번에 다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1차로 워크 플로우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제작 문서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문서를 기반으로 바이브 코딩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워크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워크플로우 문서 작성해줘. 이 워크플로우 문서에 따라 개발을 해야 하니까 최적의 워크플로우 문서를 작성해주고 아래의 내용을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해줘요. 아, 그리고 제가, 제가 또 쓰는, 이거 할 때 좀 쓰는 팁이 있는데, 이 워크플로우 문서, 요거 내용 작성할 때 추가로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추가를 하고, 음, 어떤 내용이냐면, 요 내용입니다. 작업을, 워크플로우 문서로 작업을 진행하고, 진행상을 업데이트해주고, 작업 내용은 적당히 간략하게 알기 쉽게 기수로 커밋을 해달라. 소스 기시라는 걸로 커밋까지 자동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단, GitHub는 쓰지 말고 커밋만 해.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쓴 요 문서 있죠? 이거 전부 다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로 붙여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량이 복사돼서 붙여넣어지면 여기에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텍스트가 복사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보시면 엔터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뭔가 이제 AI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크플로우 문서를 1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문서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 요거를 하면은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큰 쓰는 양.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씨. 이건 이런 건 잘못 눌렀네요. 이거 중간에 이스케이프 눌러.
네. 예, 끝났고요. 뭐죠, 저거? 워크플로우 문서 작성이 완료되었다. 여기에 클로드 덕스의 디벨롭먼트 워크플로우 이렇게 했고, 실제로 파일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거든요. 뭐야? 오. 여기에 지금 있고 이 파일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와, 많이 만들었네. 첫 번째 라인 시작을 해서 2000 라인이 넘네요.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한 게 있거든요. 이거 클로드 코드 지침으로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마다 이제 커밋을 안정적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워크플로우 문서대로 개발을 또 이스케이프는 아니구나. 뭐 파일 변경 수정할 때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워크플로우 문서대로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얘기가 나오죠. 페이지 1부터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yes 누르면 됩니다. 그냥 첫 번째가 그냥 yes고 두 번째는 이런 비슷한 경우에 있을 땐 항상 허용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이브 코딩 지가 이제 알아서 해줄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계속 되는 걸 기다리면 됩니다. yes 한 번씩 눌러주면서 네, 일단은 클로드 코드에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네, 작업을 단계별로 실행을 해서 어,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났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한번 이 웹사이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스 코드가 생성된 프로젝트
이 개발 툴로 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줬죠. 문서를 한 소스 코드를 만들어줬죠. 일단은 여기서 이걸 봐야 되나? 마크다운 얘가 만들어준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마 조금 기술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 문서를 웹브라우저에서 열면 여기 이 크롬의 그 플러그인 중에 이제 마크다운 이렇게 변환해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걔를 설치하면 이렇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AI가 다 만들어준 내용인데 뭐 사무실 프로젝트 계열 사무실 복합계획 모든 PC와 사용자 주요 기능 컬러 흑백 복합 상품 라인 상세 빠른 견적 고객 문의 렌탈 안내 회사 소개 플로팅 버튼 SEO 최적화 기술 스택은 뭐 Next.js 타입스크립트 Next.js 이게 뭐지? 리액트 종류인가? 그리고 패키지 설치, 저장소, 이거는 기시니까 소스를 그냥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패키지 설치는 얘가 쓰는 플러그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설치하는 npm 인스톨. npm 인스톨은 이, 여기 생성된 요 폴더 경로로 들어가서 그 npm 인스톨이라고 치면은 노드 모듈스라는 요 폴더가 생깁니다. 이게 인스톨하면 여기에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있다는 거는 AI가 아마 이거 npm 인스톨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env.local이라고 이제 값을 설정하는 건데 여기다가 전화번호나 카카오 요거 채널 링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거를 실행하려면 npm run dev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줬는데 나머지는 그냥 대충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패키지 설치 아마 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 개발 툴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누르면 요 밑에 창이 터미널 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윈도우니까 지금 제가 이 설치된 경로로 아까 CD에서 이 경로 들어간 것처럼 디폴트로 그 경로로 지금 세팅돼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터미널 명령어를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npm 인스톨을 하면 여기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 설치는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락처 정보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고객사 상담 번호, 그 다음에 카카오 번호, 이거는 구글 아날리시스 번호까지 해줬네요. 이런 것도 있네. 네이버 애널리스트 사이드? 이런 것도 있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제 이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npm run dev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커맨드 창에 npm run dev
뭔가 실행이 된 것 같죠? 로컬 저기에는 여기 보면 요 문서에 보면은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3000번을 URL을 접속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프로젝트도 요 npm으로 실행한 게 있어서 3000번을 쓰고 있어서 3001번으로 시도를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3001도 제가 또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쓰니까 3002로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문서에는 3000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제가 다른 걸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쓰고 있어서 1씩 올라가서 3002가 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넣고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야, 카카오톡 그림, 카톡 이것도 그림도 그려주네. 전화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반응형 앱이니까 모바일 화면으로 하려면 이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면은, 반응형 웹인데 이게 지금 안 좋죠? 일단은 이거 별로 안 좋고.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 그 다음에 상품 소개. 상품 소개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아마 여기다가 이제 북깎이 관련된 이미지를 넣으면 될 것 같고,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문의. 이거는 아까 그 env 설정 파일에서 제가 카카오톡 뭔가를 뭐 아니면은 문의한 사람이 그 연락처랑 카카오톡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링크가 되겠죠. 자세히 보기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쁘네요. 그러면 렌탈 안내, 렌탈 절차, 이, 이런 거 좋죠? 스테이비, 이런 거 좋다. 문의, 현황 파악, 견적 계약, 설치 및 교육. 야, 요거 FAQ도 있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회사 소개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문의, 전화 문의, 카카오톡 상담, 오시는 길. 이야, 이런 것도 잘 돼 있네요. 이야, 이것도 좋고. 일단은 PC 화면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성품 소개, 렌탈 안내, 고객센터. 오, 이거 뭐야? 텔. 오, 이런 사업자 번호, 사업장 주소 이런 것도 좋죠. 개인정보 처리 방지. 이런 거는 지금 안 돼 있죠. 이용 약관.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하단에 하단 프레임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 구현, 안 되어 있음.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이거고, 그 다음에 문의하기는 좀 간단하게 쓰면 되죠. 문의하기 페이지 건 팩트는 일단 문의 유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름도 필요 없고, 문의 유형 이름은 제거해주게. 이메일이나 연락처 두 개 중에 하나만 인, 입력해도 필수 입력해주고, 회사 업체명도 제거해줘.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조금 일단 이것도 문제고 요것도 지금 문제죠.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를 좀 더 이쁘게 채우는 거 요거를 좀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형 웹인데 모바일에서 지금 별로 안 되죠. 네,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데도 반응형 웹 좀 보겠습니다. 얘는 반응형 웹이 적용이 잘 되죠. 얘는 문제 없고, 렌탈 안내. 요거 부분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좋죠? UI 깨지는 것만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안 깨지죠? 모바일이면 한 이 정도 느낌이 되니까, 그 다음에 회사 소개. 네, 문제 없고요. 고객 문의.
네. 그 다음, 네, 뭐, 일단은 UI 깨지는 거는 위에 메뉴 쪽이랑 홈 화면, 모바일, UI 깨짐. 네, 3번이 있는데, 일단 3번은 나중에 하고, 1번과 2번만 제가 한번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거거든요. 요거죠. 여기다가 어, 사이트 확인해 봤고 좋은데 아래의 내용을 수정, 반영, 업그레이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의 내용이니까 그냥 엔터 하나 친 거를 복사 붙여 넣기 하고 싶어서 엔터 하나 치고 여기에서 컨트롤 V 하니까는 네, 이런 식으로 되죠. 다른 사이트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얘도 최적화가 안 돼 있네? 여기도 최적화가 안 돼 있네요. 음, 일단은, 일단은, 홈 화면이, 홈 화면을 일단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홈 화면 수정 요구사항, 일단 모바일 UI가 최적화되지 않았다. 모바일 UI 최적화되도록 수정해주고, 수정해. 그 다음에
인기 추천 상품은 두 개만 표시해. 그리고 배경이 너무 단순해서 뭐라 그러죠? 이게 성의 없다고 해야 되나? 아마추어적인 느낌이나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도록 UI, UX 전반적으로 조정해줘. 어, 배경에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내용을 전달해줘. 알려줘. 네. 그래서 여기에 아무래도 배경 이미지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이거를 일단 AI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필요하면 이미지 생성 필요하면 AI에게 요청할 이렇게 또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정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다시 npm 인스톨 해야 되나?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3002번. 다시 열렸죠? 그러면 일단은 아까 1번, 2번 항목만 제가 했죠? 하단 프레임에 요거 이용약관 개인정보. 오, 좋아요. 이용약관. 좋아요. 있고, 그 다음에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연락처, 이메일, 문의 내용. 아, 좋습니다. 이 수집 항목의 이름은 뺐으니까 없애야 되는데, 회사명이랑 요거는 안 돼 있네요. 요런 거는 그냥 AI한테 요청하지 말고 그냥 요 회사명 아니면 요 수집 항목이라는 거를 요 프로젝트에서 요 검색하는 요거 돋보기 얘를 클릭을 띡 하고 여기에 서치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름, 연락처, 이름 수집 안 하죠. 빼고 회사명도 빼고 보유기간 문의 처리 후 1년? 1년도 안 할 텐데. 보유기간 문의 처리 후 즉시 처분. 즉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문의만 처분하고 문의 완료되면 즉시 처분한다. 뭐 이런 거 크게 보시지는 않을 거지만 뭐 그래도 이런 것도 좀 담아주고 그러면은 네 굉장히 제가 수정하는 사항 이쁘게 말로 잘 해줬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요거 지금 제가 이거 3번 요 홈 화면 수정 요구사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클로우드 코드의 기능 중에 이제 파일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냥 홈 화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파일을 직접적으로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골뱅이를 붙이고 저 홈 화면 소스 코드를 찾아서 적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소스가 있고 여기서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찾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메뉴에서 이 페이지에서만 쓸만한 문구를 찾아서 찾으면 돼요. 요런 거, 요런 거 요 페이지만 있겠죠, 거의.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찾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한번 봐요. 사무실 복잡기, 요거죠?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코드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 요 폼. 이거는 다른 것들은 여기 폼에 있죠? 어쨌든, 예, 메인 베이스가 되는 소스는, 파일은 이거네요. 히어로 섹션.txx 이 파일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골뱅이하고 히어로 HERO 섹션하고 탭 하면은 이 파일이 지치면 되죠. 그럼 여기를 수정해서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지정한다는 소리라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이 토큰 양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샵 하고 마크다운처럼 요렇게 제가 이제 수정 사항도 요구했지만 그 AI에게 요청할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내용도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소스 코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피드백을 달라는 그런 뜻이죠. 그거까지 잘 해줄지 좀 궁금한데 한번 지켜볼게요. 네, 그 생성이 다 됐고요. 아까 제가 그 배경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AI에게 요청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죠. 여기에서 얘가 이것도 해줬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추천 1, 추천 2, 추천 3. 요거 세 개를 일단은 복사를 해서 제가 뭐 GPT한테 요청을 하든 해서 그 멀티모달이 되는 이미지 생성용 그 AI에게 나중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또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run dev를 해서 서버를 다시 켜고 그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R 해서 강제 새로 요청을 합니다. 캐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이 홈화면도 깨지지 않게 잘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 이거랑, 요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미지를 여기 보면 상품석이 있죠, 여기. 그리고 렌탈 안내. 여기 지금 너무 허전하죠? 회사 소개, 고객 문의. 여기에 각각의 배경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생성 문구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 속의 화면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헤더 섹션. 헤더 섹션의 배경을 이미지로 대체할 건데 거기에 생성할 이미지 AI 요청용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생성해줘. 각 화면 목록은 화면 목록에서 상품 소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렌탈 안내, 렌탈 안내, 회사 소개, 고객 문의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코딩 금지. 혹시 소스 코드를 코딩 금지하고 답변만 해주면 돼. 얘가 주요 기능이 이제 코딩을 해주는 기능인데 지금은 코딩 요청이 아니라 이 프롬프트 생성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좀 방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 여기에 문서를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 AI 이미지 프롬프트? 이거 아까 그거에 대한
문서구나. 요거는 이제 대답이 나오네요. 각 페이지, 상품 소개 페이지. 요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상품 소개 페이지. 요 복사해서, 그러면 제가 따로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탈 안내. 렌탈 안내. 또 이 생성 푸너폰트 요거 있죠? 여기에 권장 크기가 안 나오는데? 색상도 이게 나오는 건가? 따뜻한 톤 내추럴? 이거를 복사를 해가야겠다. 화이트, 8K 리솔루션, 울트라 샤프 프로페셔널, 블루, 라이트닝, 혹시 모르니까 요 밑에 한글 요거까지 요 위에 거는 아마 이게 한글로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까지 복사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소개. 아무래도 영어로 하는 게 일단은 한번 하나 해볼까요? 여기다가 상품 소개 페이지 복사를 해서 아래의 내용을 만족하는 이미지 생성해줘 하고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그 다음에 고객 문의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챗 GPT로 생성을 일단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미지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문의가 음, 네.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죠? 일단 이미지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세팅을 하고 요거 일단은 요거부터 좀 수정을 할게요.
여기를 뭐라고 하죠? 헤더 쪽에, 헤더 쪽에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 모양 필요 없죠? 없애줘. 그리고 햄버거 형태의 메뉴 보이는 버튼이 우측 상단으로 자리하게 이동시켜줘. 일단 이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에 많이 하기에는 역시 그거는 다 썼습니다. 토큰을. 그래서 지금 11시인데 새벽 2시에 하라는 소리거든요. 자야 되니까 현재까지는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됐나? 오, 생성됐어. 음, 얘를 다운을 받고 이게 뭘 생성한 거지? 모던 오피스. 모던 오피스. 이거다. 그러면 이미지에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헤더, HADER 헤더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이 상품석이죠. 여기 이제 프로덕션, 프로덕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못 쓰지만 나중에 이제 AI한테 여기다가 방금 붙여놓은 거 있죠. 뭐 나올 거예요. 프로덕스 PNG 일단 요거 있죠. 이거를 이거를 거기다가 붙여넣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경을 넣어달라 하면 아마 잘 해줄 겁니다. 해줄 거로 예상이 돼요. 이게 좀 어울릴라나? 뭐야, 씨. 이게 요 이미지가 요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사용 위치가 뭐 여기 있는데 여기다 하면은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건가? 이것도 제가 한번 생성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지금 3개를 이미지를 3개를 지금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2개, 3개를 또 AI에게 요청해서 만든 다음에 요 이미지만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업까지 하고 그 작업까지만 하면은 일단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큰을 다시 쓸 수 있을 때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